예, 주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SNS를 통해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조국 후보자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속내가 있을 텐데요. 먼저 오늘 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 SNS에 최근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수차례 여러 메시지를 쏟아냈던 조국 수석이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수진 부장, 네. 법무부 장관하고는 안 하겠네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SNS 절필을 하겠다, 동안거 기간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한 사나흘 뒤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SNS에서의 당분간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예상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예.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없을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저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SNS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대국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예. 통일되지 않는 의견이 만약에 장관의 SNS를 통해서 먼저 나가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이 일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과 관련한 행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80도 달라진 조국 후보자 SNS 얘기를 해봤다면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이 조국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선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과거 산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이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다는 얘기, 이현정 의원님. 그럼 네. 청문회 때 이 산호맹 건에 대해서 본인이 소상히 다 밝히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그런 나옵니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수차례 걸쳐서 이 산호맹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1992년도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들의 선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한 조직원 40명이 당시에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때 백태웅 서울대 총학생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신박노현 씨라든지 또 진수미 아니고 그 성남시장 하는 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다들 그 연루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범들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15년씩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울산대 전임 강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종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당시에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었거든요. 한 5개월 정도 이제 형을 살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의 어떤 주범이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이 사건 자체가 사면이 됐고 또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지정이 됐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논쟁적인 요소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조국 교수가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의 어떤 요소는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산호맹 사건은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의 자생적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산호맹이 87년 12월 대선 이후, 그러니까 민주화 항쟁이라고 일컬어졌던 이후 세대 때 바로 활동을 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시의 산호맹 사건은 사회적인 여파가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국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남한 사회에서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이런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는데 당시 1심에서 국가 반란과 정부 참칭의 목적이 있다라면서 실형 선고를 한 주심 재판관이 김황식 판사 전 국무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대 교수라든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산호맹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안 된다. 이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예. 과연 20여 년 전의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들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쟁점이 뭔지, 첫 번째 쟁점이 뭔지 조금 이해가 됐는데요. 자, 여권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공안검사 시각을 벗어나야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정상적인 검증 대신에 몰 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심지어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 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 정치, 이제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용공 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닙니다. 용공조작 80년대가 아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이 부적격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판결문만 보셔도 여러분 판단하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쟁점이 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과거 90년대 이 사건과 관련된 데이기 때문에 최진봉 교수님. 예. 이게 앞으로 청문회 때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무장관 임명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조국 전 수석이 이제 후보자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산호맹 사건을 자꾸 얘기하는데 산호맹이 아니라 조국 지금 후보자는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이라고 산호맹 안에 부설 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에 가입해라 활동이 돼 있었고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냐면 사회주의 과학원은 국가 반란이 아니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의 이론적 기초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던 만큼 반국가 단체가 아닌 이적 단체로 봐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그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셨죠. 박노해 씨나 박태용 씨는 산호맹 관련된 출신들이에요. 이분들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체에 활동하는 부분을 어느 부분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까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자유한국당 조국 수석한테 지금의 생각이 어떠냐 물어볼 거예요. 저는 그리고 조국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 SNS와 과거 이념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